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만난다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돌아올 토요일에 나와 만나는 거야. 우리 함께 써내려갈 모든 얘기들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야. 채워지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물 들어가는 시간을 꿈꿀 수 있게 눈을 감고서 펼쳐봐. 울려 퍼지는 네 신호를 들려줘. 때로는 헤매도 괜찮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가오는 토요일을 만나서 어디든 떠나자. 나와. 희나의 드림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안녕. 이거 첫 오프닝 떨리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들쑥날쑥했던 날씨가 봄의 손길에 의해 잔잔해진 듯한 그런 하루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좋은 하루. 시험 공부 덥다. 더현대. 오늘 더현대 파업이죠? 그래도 대부분 더 좋은 날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씩 듣다 보면 사실 좋은 날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창문 틈 사이로 삐져나와서 두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봄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또 몸을 뉘어보거나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여름의 청량함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름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좋냐 안 좋냐와 같이 다소 이분법적인 판단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저마다의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변은 종종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수치화하곤 하죠. 오늘은 몇 점 맞았어? 오늘은 어디까지 했니? 너 그거에 몇 시간이나 썼어? 하지만 이 말들은 어떤 결과가 오든 결국 후회로 변하곤 해요. 그리고 그 후회들은 해소한다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것들은 하나둘씩 마음의 짐이 되어서 조금씩 몸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좋냐 안 좋냐라는 단순한 말보단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었냐 혹은 안 들었냐 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타인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느꼈을 때 마음에 들었다면 오늘 하루를 뭐 잘 산 거고, 혹여나 내가 좌절하는 날이 와도 그냥 내가 느꼈을 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건 그 하루를 잘 산 거죠. 모두가 내 마음을 소외하는 것 같아도 내 자신만큼은 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오늘따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망설여진다면 오히려 제멋대로의 철없어 보이는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희나의 드림 라디오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게요. 오늘도 희나랑 같이 꿈꾸면서 평일 동안 지친 마음을 달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해요. 참고로
오늘은 무려 특별한 손님이 다음 여행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 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나의 드림 라디오 세 번째 여행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슝슝! 아이고, 자, 다들 잘 도착했죠? 잠시만요. 저기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게스트분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요! 혹시 게스트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오늘따라 열차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히드라의 첫 번째 게스트는 스텔라이브 2기생 네네코마시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도 네, 반가워요. 이기생 네네코 마시로입니다. 오늘 희나랑 시로와 여행을 가기 위해 많은 파스텔들이 와주셨는데요. 사실 저랑 파스텔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무작정 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지도에 위치 찍어서 보내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안 찾아보셨나요? 그럼요. 아, 또 저랑 여행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여행이라는 게 또 미리 알고 떠나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이제 저희 도착했으니까 시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사연 라디오입니다. 사연 라디오요? 근데 저번에도 사연 라디오에 왔었는데 혹시 그곳이랑 좀 다른 장소인가요? 사실 저도 방금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서 잠시만요. 방금 찾아봤다고? 한번 검색해볼게요. 네. 네, 여기 사연 라디오는 다른 사연 라디오와는 다르게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가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D와 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뭐지? T랑 F? 이거 설마 MBTI 아니에요? 잠깐만 근가? 저도 볼게요. MBTI 맞는 것 같은데? 이거가 T랑 F 중에 하나를 정해서 사연 라디오 곳곳에 있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또 읽은 뒤 본인이 선택한 성격에 맞게 사연에 공감하는 그런 특이한 여행지라고 하네요. 특이하네요. 즉 F를 선택했으면 사연에 감정적으로만 공감을 해야 하고 또 T를 선택했으면 사연에 사고적으로만 공감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사고적이라면 논리적으로나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는 T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왜죠? T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요. 디냥이 재밌어 보이네요. 디냥이라서 저는 네. 그러면 희나 하면 또 F니까 저는 F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연 라디오 테마가 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사연 라디오의 테마는 바로 거짓말! 인데요. 거짓말을 주제로 써주신 파스텔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희나는 F처럼 시로님은 T처럼 공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연 모집은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희나의 드림라디오 게시판에서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연 모집 공지가 올라오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용급 추남 대총통님께서 닉네임 왜 이러고 분위기 때문에 울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라디오 잘 듣고 있는 파스텔입니다. 저는 얼마 전 MBTI F 유형 친구들과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입을 모아 진짜 울었어. 너무 찡했지? 그냥 첫 화부터 눈물샘 이라면서 감동 포인트를 나누는데 사실 저는 너무 기대하고 봐서 그런지 저도 F인데 불구하고 울지 않았죠. 오? 분명 그니까 분명 좋은 드라마고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감정 공유 파티처럼 흘러가니까 나 혼자 무표정으로 봤었다고 말하면 뭔가 인간성을 검증받을 것 같은 분위기 아시나요? 뭔지 압니다. 이거 저는 뭔지 압니다. 시로님 아시나요? 아니 분위기를 왜 신경 쓰는 거죠? 아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흐름이 있어요. 티냥이라 가지고 뭔가 난 안 울었다고 말하면 왠지 매정한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죠. 나도 1화부터 울면서 봤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나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지난번에 울었다고 한 장면 어디야? 저번에 뭐 딴 거 하느라 끝까지 집중을 못해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다시 보고 싶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더라? 그 애순이랑 애순이 엄마가 하교하는 장면 있잖아. 해지는 장면에서 하는 대사들이 뭔가 좀 울컥했어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친구가 나중에 그 장면 다시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 하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 순간 죄책감이 가슴을 콕 하고 찔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감성 있는 척을 한 것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분위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슬펐긴 했는데 울진 않았어 라고 솔직히 말해볼까 싶어요. 신청곡은 박혜원 시든꽃에 물을 주듯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MBTI F 친구들과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가 울고 막 슬퍼하는 분위기여서 나도 슬픈 척, 운 척을 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양심에 많이 찔렸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감정을 이제 거짓말 쳤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희나 씨도 이런 경우 있나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뭔가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뭔가 비슷한 막 운척까지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슬픈 척하고 공감했던 척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했던 척을 했어요? 그쵸?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실망이 큽니다. 저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니에요. 시로님한테 안 그랬죠. 시로님한테 늘 진심이었어요. 전. 아니 저 시로님한테 늘 진심이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예. 아니 자기가 안 슬픈데 왜 분위기에 따라 이제 나도 울었어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다들 그러니까 뭔가 시로님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안 그랬겠지만 이제 나 빼고 다 슬퍼하고 우는데 거기서 나 안 슬펐는데? 그 정도인가? 막 이러면 약간 살짝 그 싸늘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에? 아니야 요즘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슬펐지 슬펐었지 이렇게 어때요? 그 시로님인데요 그냥? 그 시로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접니다. 시로님이 이제 약간 슬프긴 했는데 뭐 그 정도인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죠. 그쵸.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근데 저는 약간 그게 F로서 살짝 왜 사연자님이 왜 그랬는지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너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두가 슬퍼하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요. 분위기에 잘 맞춰준다는 거니까. 맞죠. 그것만으로도 F입니다. 맞죠. 자,
지금까지 용급 추남 대총통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우리 시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라디오네임 시그 V님께서 어렸을 때 꾀병으로 학교 안 간 썰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희나님, 시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거짓말이라는 주제에 잘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학생 시절 꾀병을 부린 적이 있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깨병 어떤 사람이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가 싫고 회사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괜히 이불에 좀 더 누워있고 싶은 그 공감 좀 잘 되시나요? 네, 너무 됩니다. 너무. 현직이 학생이시니까 그쵸. 너무 공감됩니다. 네, 이불에 좀 더 누워있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학교가 너무 가기 싫고 괜스레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꾀병을 한 번도 부려본 적 없고 부모님 말씀을 항상 잘 듣던 저였는데 무슨 귀신이 쓰인 것처럼 감기에 걸린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꾀병을 부려서 학교를 쉬면 침대에서 좀 더 빈둥거리면서 전날 묶인 포켓몬 엔딩을 볼 수 있었기에 희나님 아니죠 이거? 아니 근데 포켓몬은 진짜 인정이야. 포켓몬은 시간 도둑에 시간 도둑 해보셔야 돼요. 희나야 너였구나. 나 아니야. 자, 포켓몬 엔딩을 볼 수 있었기에 본신의 연기를 펼쳤죠. 보통 다른 집 부모님이면 헛소리하지 말고 학교 가라며 등짝을 때렸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던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진짜로 믿어주시더라고요. 와우, 좋겠다. 그렇게 학교를 쉬는 걸로 하고 동네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병원에 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거짓말해야 되지? 어떡하지? 꾀병도 해본 놈이 알지 초짜인 저는 바로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꾀병이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할까 고민했지만 혼나는 게 무서워서 병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접수하는 동안 저는 스스로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난 환자다. 난 아프다. 난 감기 걸리고 저 배탈이 난 환자다.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네, 제 접수 번호가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순간 내정지가 왔지만 연습한 대로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고요. 배가 좀 아파요. 의사 선생님은 청진기를 배에 대고 진찰했습니다. 난 이제 들켰구나.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시면서 제 왼쪽 배랑 오른쪽 배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배 누르면 아파요? 저는 당연히 배를 누르니까 아파서 예 아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맹장염이니 대학병원 가셔야 합니다. 진단서 써드리겠습니다. 에? 예? 이 돌팔이가 뭐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을 말하게 되면 저만 혼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치. 큰일 나지. 그러는 사이 엄마는 벌써 수납을 끝내고 대학병원에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저는 차에 타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할까? 어떡하지? 난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포켓몬 하려던 건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처음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느낌에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식은땀 나는 거 맞겠지? 진짜 아파서 나는 거 아니야? 진짜 맹장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대로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자코 대학병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 그때 혼나자는 마음으로요. 엄마가 평소보다 빠르게 운전해서 대학병원에 금방 오게 됐습니다. 외래 접수를 하러 갔는데 진단서를 받고 왔다 하니 바로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이 진료를 봐주시고 CT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CT까지.
이제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바로 들어가야 하니까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에? 아니 바로 들어가야 할 정도라고? 근데 큰 병원 의사분이 그 정도면은 진짜 아픈 건데? 그니까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네. 세상이 저만 빼고 몰카를 하나 싶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꾀병을 부리더니 이제 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찰나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복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꾀병을 부렸지만 아픈 건 진짜였던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아이씨.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던 말로는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죽은 동태눈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했나 보다. 심지어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 온 거라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과다출혈이 일어났을 거라 하니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건 진짜 위험했네요. 그렇게 대학병원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실려가게 되었죠. 수술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1에서 10까지 세면 마취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1에서 2 하는 순간 눈이 감기고 세상이 검게 보였습니다. 뭐 무섭다. 그리고 제감으로 한 1분이 지난 뒤 기침을 하며 깨어나니까 낯선 천장이 보이더라군요. 그때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잠자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야? 예? 포켓몬 해야지. 아니 포켓몬인데. 아 예. 침대에서 빈둥거리면서 포켓몬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5일간 즐겁게 포켓몬을 하며 빈둥거렸답니다. 네, 성인이 된 오마이갓. 지금이 와서 생각해보면 꾀병을 부린다는 마음은 잘못된 게 맞지만 역설적으로 꾀병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게 뭔가 웃기더라고요. 하스의 분들은 이런 바보 같은 일 없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빅뱅의 Stupid Liar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요약을 하면 그냥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냥 꾀병을 부르는데 그게 진짜로 맹장염 터지기 직전에 진짜 아팠던 맹장염이었고 거죠. 진짜 그냥 소원대로 5일 동안 포켓몬을 했다. 약간 이거네요? 와. 근데 사연자분 말씀대로 네. 어쨌든 아픈 건 이제 다 나았고 포켓몬에서 5일 동안 포켓몬 학교 안 가고 얼마 예? 됐습니까? 예? 아니 완전 몸이 아팠잖아요. 몸에 칼이 된 건데 수술하고 아팠던 건데. 마취하면 안 아파요.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포켓몬은 인정이긴 한데 이 포켓몬 때문에 이 맹장염 수술하고 5일 동안 있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약간 아플 것 같아. 너무 등가교환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치만 그 하루 아픔만 참아내면 이제 포켓몬을 5일 동안 할 수 있어. 아 그거는 조금 고민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마취니까. 아 근데 몸이 아픈 거라 나는 뭔가. 근데 저도 근데 이런 적 있거든요 사실. 제가 봐봐 희나님 사연이라니. 아니 근데 저도 중학교 때이긴 했어요. 저도 어떤 일이죠? 저 네. 뭔가 그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고 그냥 일어났는데 너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날따라 꾀병을 부렸어요. 저도 원래 꾀병 안 부리는데 진짜 꾀병을 부려봤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이제 안 믿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사연자분과 달리 안 믿었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이제 검진을 받았거든요. 헉! 근데 제가 열이 펄펄 끓는데요. 38구도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안 독감인데요, 아팠냐고. 네 독감이었어요. 그 독감이어가지고 진짜 학교에 못 갔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적 있었어. 그래가지고 살짝 공감이 되기는 해. 뭔가 이 사연에. 약간 몸이 아파서 그날따라 꾀병을 부리고 싶었던 거 아닌지. 이게 약간 신호가 있나 봐요. 뭔가 약간 이렇게 그런가 몸이 봐요. 약간 신호를 보내나 봐요 뇌한테. 그래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갔던 많이 갔던 사연입니다. 오케이. 뭐 저는 이득을 더 봤던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득 소리. 실그 부인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다음 사연은 희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라디오 네임 멍멍킁킁 낑낑님께서 아니 닉네임이 하나같이 다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그리고 파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제법 포근해졌죠? 이맘때면 괜히 어릴 적 동네 놀이터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제 친동생이랑 동네 친구 한 명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겪은 아주 아찔하고도 우픈 사건인데요. 그날 우리는 부메랑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던지고 받으면서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던지는 각도를 삐끗해서 그게 높이 떠버리는 순간 하필 놀이터 옆 가로수에 결러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나무가 무려 20m 가까이 되는 치렵수였다는 거죠. 20m? 못 꺼내지. 그니까 평범한 코도모들이었다면 근처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그 시절 우리는 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희쪽이급 뭐? 희쪽이급 포악한 꼬마들이 뭐요? 포악? 그래서 돌을 들고 무작정 나무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와, 처음엔 부메랑에 가까이 맞춰가는 게 재밌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차가운 파열음과 소름 끼치는 정막. 알고 보니 우리가 던진 돌 중 하나가 어머. 놀이터 옆 주차장에 있던 차의 앞유리를 그대로 깨버린 것이었어요. 어머. 찰나가 영원히 되는 순간이 지나고 새의 지저김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 셋은 마치 불 켜진 방의 바퀴벌레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거. 다음날 저녁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동생과 나란히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이러시는 겁니다. 맞다. 경비실에서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자동차 줄을 끼고 도망갔다더라. 그 순간 피가 싸늘해지면서 죄악이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설마 너희가 그런 건 아니지? 저도 모르게 동생을 봤고 동생도 저를 봤습니다. 그 났다. 짧은 눈빛 속에 들켰다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둘 다 애써 침착하게 말했죠. 에이 그럴 리가요. 아유. 그날 집으로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멀고 길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더라고요. 사흘도 지나지 않아 그 당시 함께 있던 동네 친구가 동네 형들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결국 차 주인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아이고야. 더 우픈 건 그 자동차 주인이 하필 우리 아래층에 살던 경찰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잡혀간다. 평소에도 우리가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유리창까지 깨부셨으니 결국 유리창은 동네 친구와 우리 집에서 절반씩 변상하고 아저씨는 이 동네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결국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쎄, 이사간 아파트가 그 후 몇 년 새 가격이 쑥쑥 올라서 아저씨가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그날의 원한도 많이 풀리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이 사실 천사가 아니었을까? 라고요. 그때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 나름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참!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날 자동차 얘기를 꺼냈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니들이 한 거 아니냐고 다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없던 물건도 찾아내는 어머니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지만 지금도 떠올리면 아찔하고 피식 웃음이 나는 추억입니다. 누구나 어릴 땐 실수 하나쯤은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 돌만큼은 절대 던지지 마세요. 그게 어디로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청곡은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국룰이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요약을 하면
돌을 그냥 던지다가 유리창 깨부숴서 경찰 아저씨한테 찍히고 경찰 아저씨 이사 갔다 약간 이거잖아요. 와 근데 돌을 던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네. 어렸을 때라면 저는 이제 극 F로서 보면 어렸을 때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또 어린 마음에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 얼마나 저 이제 티 입장으로 봤을 때 예. 유리창 깬 것까지는 오케이. 애기니까. 음.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무서우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무섭대잖아요. 그 도망간 시점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화가 난 거지 그 경찰 아저씨는. 아 사실대로 말 안 해서 도망가서 화가 그래. 났다. 상관없지. 게임과 상관이 네. 없는데. 근데 뭐 애들 덕분에 뭐 아저씨가 이사 가서 그 땅값이 올랐으면 된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정말 냉철하시네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저는 너무 지금 사연자님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았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실까? 거짓말한 거만 그쪽에 아이들인데 왜 우리 경찰 아저씨가 그래야 돼요? 아니 경찰 아저씨는 집값 올랐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정말 이 트라우마가 남았을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저라면 정말 마음 졸여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아직까지 계속 문득문득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거 공감 아닌가요, 희나 씨? 무슨 소리세요? 저 F로서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희나 슬펐을 것 씨 같은데. 차량이 깨트렸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물어내. 잡아다가 그냥 당장 2배로 물어내야지. 어디 도망을 가서 50대를 물었네. 내 차를 감히 까트려? 난 비싼 차 살 이거 건데.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래 자. 애기들이니까. 맞아. 오케이. 지금까지 멍멍킁킁 낑낑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시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라디오네임 집중력 부족님께서 거짓말을 완벽하게 숨기는 방법. 오. 이라는 궁금한데?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드라의 드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파스타 여러분. 저는 희나의 라디오 노래와 방송으로 항상 힐링받는 해둥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히드라의 주제인 거짓말은 보통 안 하는 편이 좋죠. 그쵸? 왜냐하면 그걸 믿는 상대방과 신뢰가 깨졌을 때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거짓말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일단 들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아는 사람도 더 만들 겸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결심한 동아리는 볼링 동아리였는데요. 볼링. 볼링. 입문도 쉽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볼링 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주 정기전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신가 보다. 그런데 그때 학교 커뮤니티에서 동아리 신입부원을 대부분 신입생들만 뽑는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 헛소문을 믿었던 저는 너무 못 치고 나이도 많으면 자칫 동아리에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볼링 동아리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저는 한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요. 어머, 설마 나이를 속인 거 아니지? 그 거짓말은 바로 저의 볼링 평균 득점수, 즉 에버리지를 제가 평소에 봤던 80점이 아닌 무려 150점까지. 이게 약간 쓰레기가 네. 될 뻔했는데 약간 덜 쓰레기에서 그쳤네요. 뻥튀기를 하여 올려 써버린 것이었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딱 애매한 점수를 입부 신청서에 썼고 덕분에 동아리에 무사히 인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네요. 들어가긴 했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항상 그 대가가 찾아오는 법. 볼링 동아리의 정기 시합 공지 사항이 나오면서 업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기 시합은 에버리지 평균이 비슷하게 3인 1조로 팀을 짠 다음 두 게임의 합산 점수가 1등, 2등, 3등인 팀에게 상품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제 실제 에버리지는 80점 언저리였다는 것. 이런 동아리가 처음인지라 저는 팀전으로 진행될 거란 생각을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팀의 민폐, 빌런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저는 어떻게든 에버리지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개강 전까지 맹훈련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평일 오전에는 10,000원의 무제한인 볼링장이 집 근처에 있었어서 볼링장에 가기 전에 유튜브로 강의 영상을 들을 정도로 정독한 다음 그곳에서 매일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공을 계속 굴렸습니다. 쩐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볼링을 쳐서 나중에는 헤어밴드도 필수로 가져가서 쳤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거의 뭐 프로 준비하는 사람인데 볼링공을 던지면 구석으로만 가고 스트라이크는커녕 스페어도 처리 못하고 점수판을 봤을 때 내가 한 판에 80점도 못 넘기는 범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뭔가 혼자서 실수하듯 웃게 되더라고요. 평일마다 매일 3시간 연습하니까 손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근육통도 생기고 몸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이 부상 투혼하셨는데? 하지만 팀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 1인분만은 어떻게든 하기 위해 그런 고통들을 참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맹훈련을 해서 제가 첫 정기시합에서 낸 점수는 두 게임의 합 300점, 딱 에버리지 150점이 나왔습니다. 오! 거짓말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더욱이 팀원들도 잘해줘서 첫 정기시합에 전체 2등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미소의 세상 2기 엔딩곡 정여진님의 그래 그래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약을 하면은 이제 볼링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를 2배로 뻥튀기 해서 입부했고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쳐가면서까지 계속 훈련을 해서 사실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노력하네요. 와, 그 노력하네. 아니 이거는 이 정도 노력이면은 인정한다. 거짓말 이거는 뭐 거짓말이긴 했는데 시작은 사실로 만들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뭐 이건 거짓말이야. 더 이상 뭐 아니게 된 거죠. 그니까 이건 대단한데 좀? 오케이 이 사람은 인정. 이 사람은 인정해. 이거 극티씨도 지금 이 사람만은 인정한다고 하시네요. 오케이 인정.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해. 뭔가 고통도 참고 매일매일 3시간씩 하는 거 쉽지 않은데 3시간이 되게 오케이. 길어가지고 대단한데 이거는 진짜 뭐 할 말이 없어. 너무 대단한데? 그냥 원래 150치는 사람이었던 거지. 뭐 잠재적이었던 거고. 맞아, 잠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분은 뭐 아니 근데 예. 검장도 없이 그냥 바로 입부시키는 게 살짝 그렇긴 한데 살짝 마음에 걸리시나요, 춘향이? 네, 사실로 만들었으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저도 살짝 뻥튀기 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지라고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뭐 사실로 만들었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요거는 뭐 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 부족 분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희나님께서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라디오 네임 채룡님께서 의도치 않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나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이건 의도치 않은 거짓말인가 봐요. 때는 곧 초등학교 시절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 가는 길에 문방구 앞에 웬 못 보는 자판기가 있었고 그 앞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촬영 중이었죠. 저는 신기한 마음에 무슨 일인지 가서 구경을 했고 그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계란이 반숙으로 조리되어 나오는 오? 첨단 문물. 오 이거는 좋겠다. 지금도 없지 않나요? 있어? 첨단 있어요? 문물 자판기였습니다. 오 이거 좋겠다 있으면. 계란반숙 자판기. 게이드인데요? 카메라도 신기하고 자판기도 신기해서 보고 있으니 거기 촬영하는 사람들이 계란 반숙을 하나 뽑아서 저에게 주더군요. 착하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메라맨님의 질문. 이런 자판기는 왜 이용하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 당황했고 난생 처음 보는 계란 반숙 조리식품에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이런 거 못 해줘서요. 그 이후 몇 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건을 까먹었을 무렵 갑자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TV에서 무슨 인터뷰했니? 저는 어리둥절해서 뭔지 물었고 그 계란 반숙 인터뷰가 SBS 무슨 프로에 맞벌이 집안을 책임지는 신종 자판기와 같은 제목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어머니는 맞벌이는커녕 가정주부셨고 집에서 간식도 자주 해주셨고 반숙도 당연히 하실 줄 아셨죠. 하지만 우연히 그 인터뷰를 본 외삼촌이 엄마한테 요즘 일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저의 의도치 집안을 않은 유기해버린. 그치 그렇게 된 거지. 저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 때문에 엄마도 덩달아 의도치 않는 맞벌이 주부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렇게 방송국 PD의 농간에 놀아난 기억으로 인해 방송에 나오는 건 전부 의심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상 방송국 놈들에 의한 의도치 않은 거짓말로 저와 제 엄마를 공경에 빠뜨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청곡은 피오나 애플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요약하면은 그냥 집에 가던 중에 카메라 있어서 구경을 갔는데 이제 반숙 조리해주는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얻어먹고 인터뷰를 했다. 의도치 않게. 근데 그게 이제 질문에. 그쵸. 그게 뉴스 나간 거지.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로님 네. 제가 미리 실드 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 같은 게 갑자기 이게 들이밀고 인터뷰하면요 굉장히 이제 말이 그냥 술술 나옵니다. 방송도 똑같아요. 저 방송에서 그러거든요. 뭔가 마음에 평소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런 게 약간 하게 돼. 그래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던 말들이나 단어들을 막 내뱉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갑자기 이제 마이크를 딱 주면 이제 뭐라도 말해야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에요. 너무 당황했겠다는. 엄마가 집에선 이런 거 못 해줘서요? 라는 어머니가 들었으면 되게 기가 차고 이제 내가 저렇게 못 해먹였나 하는 생각이 되게 그만한 말이긴 하네. 그렇긴 한데 근데 약간 이제 그거죠. 약간 어떻게든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재밌는 답변을 해야겠지 하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저는 일단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까. 근데 그 방송국 사람들도 예. 올커니 이걸로 내다 나서 팔자. 이렇게 딱 이제 먹이를 딱 잡고 네.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이제 혼자 이제 맞벌이에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어린애들이 주로 이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정말 좋은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제 애기들 맞벌이 분들 그쵸? 이제 그 자판기에서 계란 하나씩 뽑아 먹고 반숙으로다가 계란 뽑아 먹는다는 말이 좀 웃기네요. 틀린 말이 아니네요. 맞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채롱님의 사연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파스텔들의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요. 시로님 어떠셨나요? 일단 극히로 컨셉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은근 재밌었고요. 저랑도 잘 맞았고요. 제 몸에 숨어있던 티들을 전부 싸그리 싹싹 흡수하는 느낌이라 새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연들이 전부 다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번 사연을 받을 때마다 저도 느끼는 건데 사연들이 뭔가 항상 제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서더라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주제들로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연에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도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테마의 사연 라디오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희나의 드림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의 재밌고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연 라디오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떠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오늘 읽은 사연들 중에 가장 공감이 되었던 사연 하나를 뽑고 그분의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시로님이 나와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시로님께서 한번 모아보는 걸로 합시다. 혹시 어떤 사연이 가장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드는 사연이라 저는 저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뭐죠? 생각보다 제가 쉽게 고른 적으셨네. 사연은 바로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작성해주신 망망큰큰 아, 사연입니다. 이 닉네임 이상하신 분. 닉네임 특이하신 분. 좋습니다. 신청곡은 빅뱅의 거짓말이네요. 여러분 모두 이 곡 들으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여행지로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파스테! 시라님도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출발! 여러분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참고로 방금 들으신 곡은 2007년에 나온 노래인데 와 지금 들어도 진짜 세련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네요. 시간 진짜 빠르게 느껴지네요. 진짜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시간이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다음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서 간단한 코너를 먼저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야 디어마이 파스텔입니다. 오, 디오마이 파스텔. 이게 조금 준비를 간단하게 해본 코너입니다. 예. 네, 조금 근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되게 스케일이 조금 있는 코너 같은데 어떤 코너죠? 스케일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되게 간단한 스낵 코너예요. 약간 코너 이름이 디어마이 파스텔인 이유는 아무래도 파스텔이 저희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뭐 잠은 언제 자는지, 뭐 시로운 희나는 휴방 때 뭐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희나와 시로가 파스텔에게 이번 라디오에서 특별히 알려주는 TMI라는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즉 파스텔이 잘 모를 법한 희나와 시로의 TMI를 대방출하는 시간인 거죠. 대신 좀 짧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코너라서 TMI는 저와 시로님이 각각 3개씩만 간단하게 말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거로 이제 시로님부터 TMI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I요. 뭘 말해야 되지? 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긴장돼서 말 안 나오는 걸 수도? 그러면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TMI이긴 한데 예. 생각나는 게 이밖에 없어서. 뭔데요? 최근에 저희 엄마냥이께서 네. 시로의 카톡을 자주 읽씹하십니다. 저는 이제 탈답을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읽씹을 자주 하시고요. 아니 혹시 엄마냥이께서 시로님이랑 성격 비슷하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슷하다는 걸로 치면 이제 희나 씨와 저요? 비슷해서 이제 극 F. 아 그래요? 눈물 많으시고 웃음 많으시고 약간 이런 어. 느낌인데 일씹을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절대 시로님의 카톡을 의심할 리가 없는데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그러시죠? 하죠. 혜나 씨가 일십은 절대 안 하긴 하죠. 그쵸 이제 하면 시로님이 하시죠. 저는 일십 언제 했어? 근데 약간 그런 거지. 대화가 끝나면은 이제 그냥 일십하고 하트 누르는 약간 타입 맞죠? 근데 그 하트 누르는 게 정말 좋은 게 얘가 굳이 또 대답 안 해도 되고 애매하게 끝날 때 이제 하트 딱 눌러주면 끝내려는 거구나 하고 이제 상대도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쵸 눈치채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엄마냥이께서 어떻게 의식해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다가? 그냥 뭐 최근에 단답도 많이 늘었고 뭐 엄마 이거 재밌다던데 같이 보러 갈래? 하면은 네. 이렇게 하시는 아니 텍스트로 이렇게 아니 왜 그래? 근데 이응은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응은 아니고 그거는 다행이네요. 뭐 그 예, 정도면 이응은 안 쓰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도 하나 말해볼게요. 네. 저는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요즘 방송 끝나고 이제 저희 할 일도 이제 끝나면 야매긴 한데 좀 이것저것 음악을 좀 만져보고 있습니다. 오 어떤 음악? 가상악기라던가 아니면 뭐 피아노라던가 깜짝이야. 약간 이런 거 좀 깔짝깔짝 대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근데 시로님도 기타 있으시잖아요. 저 기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와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서먹하시군요. 살짝 서먹합니다. 언제 화해하세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 희나 씨 그 가상악기라든지 예. 뚱땅 거리다 보면은 뭐 또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좀 이것저것 아직 많이 아마추어긴 한데 좀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연습할 겸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로의 두 번째 TMI 뭐죠? 시로님의? 자, 두 번째 TMI는요. 생각해둔 게 있나요? 시로가 네. 최근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스텔라이브 멤버들을 제외하면 제외하고 단 한 명뿐입니다. 에?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얼마 전에도 연락이 네. 왔는데 예. 정말 고맙게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나자고 아이고. 연락이 최근에 또 와가지고 고맙게도 좋은 그 친구네. 한 명뿐입니다. 아니 진짜 그냥 요즘에 연락하는 친구가 하나인 거죠? 한 명인 거죠? 네. 슬퍼 보이는데? 근데 스텔라이브 멤버들도 다 친구니까. 네, 저희 멤버들이 있으니 뭐 맞지, 친구를 더 맞지. 이상 안 키우는 것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보다는 멤버들이랑 더 자주 있게 되니까 사실 그치. 친구들이랑 연락을 많이 못 하게 돼요. 시간도 안 맞고. 이해를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제 내 옆에 둘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이제 저희 멤버들이 그치.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약간 용량이 꽉 찼구나. 네, 용량이 꽉 찼으면 저 극아이라서요. 혜나 씨는 어떤가요? 저도 그렇긴 해요. 저 그래서 약간 만나는 것도 원래는 막 그래도 좀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근데 네. 요즘에는 진짜 분기마다 한 번씩 약간 사계절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계절마다 그래도 많이 만나네요. 네 1년에 한 3-4번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많이 네. 만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제 TMI는요. 네. 이거는 좀 TMI인가? 고민인데 저는 트위터에도 올린 적 있는데 나루토 게임을 하면서 나루토를 너무너무 정말 재밌고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시지. 그쵸. 저 1월에 또 단체 여행 갔잖아요. 네.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사실 멋있는 나루토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 그려져 있던 거. 맞아요. 사실은 아. 이제 라디오 시작 전까지도 입고 있었어요. 그래요? 갈아입었지만 이거 안 빤지 3주 됐어요. 그거는 잠옷으로만. 잠옷으로 좀
3주를 안 잠오시면 괜찮은 3주를 안 빨았다고요? 잠오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3일도 아니고 3주를? 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잠오실 때 오케이 그럼 야 그거 진짜 진심으로 잠옷인데 3주를 안 빨아? 왜 2, 3주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3주잖아 에바가 2, 3주? 알았어 나 싫어해 다음 나 만날 때 입고 오지 마라. 아니 밖에서 안 입어요. 오마이갓. 자 마지막 TMI 자자자.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TMI라고 막 즉석에서 생각하기가 조금 이제 잘 표현한 게 없는데 네. 굳이 하나 굳이 뽑자면 요새 엄청 늦게 자는 편입니다. 어제도 한 4시 정도에 잠들었고요. 4시. 네, 잠들면서 이제 어떡하지? 희나 라디오 하기로 했는데 못 일어나면 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잘 일어나 주셨어요. 오늘 저랑 비슷하게 일어나신 것 같은데? 계속 그 전화가 와가지고 깼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 디콘 알림이 와가지고 맞네. 그때 일어나셨어요? 네 그때 일어나서 이제 그래 이렇게 했던 네. 그렇구나. 근데 4시간 늦게. 오케이. 근데 본인 더 늦게 자요? 저 5시 정도 자는 것 같은데. 뭐야 네, 1시간 차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근데 이게 일찍 자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저 시로님이 근데 시로님 바른 생활 양이었던 거 치고는 되게 늦게 자는 거긴 하지. 옛날 이야기고 뭐. 그거는 이제 한창 이제 공무원 양이로 한창 그러셨죠. 뭐 TMI였습니다. 제 마지막 TMI. 이거는 시로 씨 앞에서 말하기 조금 창피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 웹툰에 좀 꽂혀가지고 저는 이제 인상 깊은 웹툰이나 소설을 보면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이어갈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어갈지 자주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약간 내가 그 주인공이 돼보는 거죠.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해해 주시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되게 아무리 T지만 저도 이제 N이기 때문에 그치 N이지. 저도 그냥 이제 멍 때릴 순간이 오면은 잠깐 시간이 빛나던가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있을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좀비 세상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이제 들어가지고 좀비 약간 막 로판 같은데 막 내가 빙의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안 하시. 로팡이 뭔가요? 이렇게 TMI 대만주 진짜 뭐야? 시간이 끝났는데요. 자 드디어 이게 뭔데? 이 씹덕아! 자 드디어 다음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네요. 벌써요. 네, 여러분도 준비됐으면 얼른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롬님 준비되셨나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간식을 하나 테이블 위에 뒀었는데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가져가셨나요? 아무래도 시로님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저희끼리라도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있었어. 간식. 시로는 여기 남아. 그럼 가봅시다. 고고! 도착했습니다. 여기 공기 되게 좋은데요? 맡아요. 공기를 그렇게 맡아요 누가? 이렇게 맡으면 좀 더 폐에 더 깊숙이 전달된다고요. 우리 참 웃기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공기 되게 좋지 않나요? 예. 근데 간식 찾게 좀 기다려달라니까 왜 그냥 벌써 출발하고 어떡해요? 어쨌든 무사히 왔잖아요. 뭐 그럼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여긴 어디죠?
그 아까 달려오면서 보니까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던데. 그새 보셨군요. 이곳은 바로 희시궁이라는 곳인데요. 공이 뭐예요? 희시궁은요, 이제 희나와 시로의 공항도둑의 줄임말로 여행. 도둑이요? 네.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거요? 예. 뭐 나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데? 너한테만 그러는데 쟤도 그랬잖아. 요게 왜 공항도둑이냐면 여행을 주제로 여러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면서 저랑 시로님이 이제 서로 취향 토크를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름이 왜 그래요? 다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장소의 이름이 이제 희시공인 이유는 저랑 시로 둘 다 공항을 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아 여행. 그쵸? 여행 좋잖아요. 좋죠. 이게 참 누가 지었는지 장면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말 누가 저는 일단 저는 아니고요. 저도 지도 검색해서 온 거라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고요. 예. 지금부터 시로님과 같이 공항도둑이 되어서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제가 총 6가지의 상황을 가정해 드릴 거예요. 네. 이후 시로님께 그 상황과 관련된 밸런스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시로님이 해당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이와 관련된 토크를 조금씩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얼른 가봅시다. 희나와 시로의 공항도둑 지금 시작합니다. 공항 도둑.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네. 희나랑 시로가 드디어 방금 시로님이 봤던 공항을 포켓몬스터의 지유한테 빌린 몬스터볼로 점거했는데요.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용기를 훔쳐서 평소 둘이서 가고 싶던 여행지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용기는 그만 깜빡하고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나는 또다시 몬스터볼로 스포츠카를 훔치려고 했는데 시로가 그거는 공항도둑답지 못하다고 하면서 대신 젠틀하게 대중교통을 타자고 설득했습니다. 시로의 설득에 넘어간 희나는 결국 대중교통을 타기로 결정했죠. 자, 이때 그 여행지의 대중교통 수단은 단 2개였는데요. 자, 여기서 밸런스 질문 드립니다. 만약 시로님이 여행지에서 한 종류의 대중교통만 이용을 해야 한다면 지하철 vs 택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여행지에서 한 종류의 대중교통이면은 그쵸, 하나의 대중교통만. 근데 이게 살짝 그 밸런스가 있어요. 지하철은 시간이 조금 걸리되 싸죠? 되도록이면 3,000원 안팎이죠? 맞아요. 근데 택시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 약간 경로에 따라서 몇만 원씩이 드는 그렇게 경비가 좀 들기 때문에 살짝 호불호 걸릴 것 같긴 해요. 돈은 이제 무한이 아니라는 설정 하에서. 그쵸. 돈은 저는 무한이 아니죠. 여행지에서 택시를 타는 거는 일단 그 랜드마크와 그 관광지 사이가 너무 멀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택시 타고 가면 물론 편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많이 지하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운전면허가 있다는 가정하에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렌트카랑 대중교통 중 어느 곳 하실 거예요? 그건 당연히 렌트카죠. 왜냐면은 그냥 공짜는 아니지만은 그 돈을 그만큼 지불하고 그래서 택시보다는 안 비싸지 않을까 렌트카가. 그 만약에 지하철로 3시간 걸리는데 택시는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택시 타죠. 그 택시비가 한 12만 원이야. 한 시간에 12만 원? 장난하나? 10만 원! 10만 원 일리 있어. 안 돼? 지하철. 시간에 지하철? 그래
5만 원까지는 지하철과 비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5만 원까지는 합의를 본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시로님의 선택은 지하철인 걸로. 네. 저도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도 되게 절약하자 약간 타입이라서 지하철을 네, 딸 것 맞아요. 같긴 했습니다. 저희 갔을 때 택시 안 타가지고 다리 부러질 뻔했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근데 일본 택시 비싸다고 택시 절대 안 타가지고 한 번도 탄 적 시로야. 없거든요. 택시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택시는 금값이야. 그래서 저희 결국에 하루에 거의 2, 3만 보 걸었잖아요. 네 맞죠. 진짜 다리가 아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적절히 섞어서 타는 걸로.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렇게 실컷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꼬르륵 거리기 시작한 희나와 시로는 주변에 괜찮은 식당을 찾아보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그때 근처에 있던 미스터리한 옷차림의 동네 할머니께서 시로의 팔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선 길 건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가 유명한 맛집이라고 추천을 해주셨죠. 희나는 분명 사람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며 할머니께서 추천하신 식당으로 가보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로는 왠지 그 옆에 있는 식당이 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시로님이 식당을 딱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유명하고 웨이팅 있는 맛집 vs 즉흥적으로 길거리 걷다가 이제 끌리는 식당 들어가기. 이거 좀 일단은- 어렵습니다. 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유명하고 보증되어 있는 집. 어렵나요? 근데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그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보정이 안 돼 있잖아. 보장이. 그쵸. 그리고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끌리는 식당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웨이팅 기다리는 거 그거를 이제 싫다 그거지. 아 웨이팅을 기다리는 건 싫다. 근데 배고픈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웨이팅이 막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전제 하에는요? 한 30분? 근데 저는 웨이팅이 얼마가 걸리든 그냥 유명하고 그 집에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하는 곳을 가긴 하거든요. 원래 성향이. 아 약간 꼭 맛집을 가는 타입. 예, 꼭 맛집. 희나 씨는 어떤가요? 아 저는 사실 상관없는 편. 그러니까 맞춰줄 수 있는 편. 근데 정말 약간 정말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을 여행을 갔다고 했을 때는 1번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여행까지 갔을 때. 정말 가기 힘든 곳을 여행을 갔을 때면 1번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둘 중에 어느 데도 상관없는? 웨이팅도 상관없어가지고. 그럼 시로님은 1번이신 거예요? 웨이팅 있는 집 가기?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희나님은 네. 이제 희나 씨랑 같이 여행 다녀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희나 씨한테 물어봐. 뭐를 먹고 싶냐? 그러면은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러면은 근데 그 좀 더 걷다 보면은 제가 계속 말을 안 하면은 희나 씨가 하나 던져. 카레가 낫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것도 괜찮네. 이러면 근데 돈가스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이제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 이게 약간 이제 뭘 고민을 하니까 예시를 던져주는 거죠. 이제 보이는 거에 딱 그럼 이건 어때 하고 이제 예시를 그냥 던져주는 거지.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희나 씨랑 밥 먹을 때 굉장히 이제 고르기 편합니다. 저는 근데 뭐든지 잘 먹기도 해요. 막 그렇게 엄청 비린 거 아니면 다 잘 먹기도 해서. 맞지. 둘 다 막 그렇게 가리는 게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로님은 유명하고 웨이팅 있는 집을 고르셨고요. 웨이팅 맛집.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입니다. 야 이제 배부르게 밥도 먹었겠다. 오늘 묵을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요. 숙소 예약 어플을 켜서 알아보니까 딱 2개의 호텔밖에 없네요. 네. 하나는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퀄리티의 정말 엄청 저렴한 가격대의 숙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좋은 숙소 퀄리티지만 이전 숙소보다 엄청 비싼 가격의 호텔입니다. 몬스터볼은 공항을 점거하느라 재고가 떨어져서 내일 암시장에서 로켓단과 뒷거래를 하기로 한 상황.
따라서 정말 아쉽지만 합법적으로 숙소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세 번째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로님이 하나의 숙소만 선택해야 한다면 잠만 잘 수 있는 퀄리티의 너무 저렴한 숙소, 수상할 정도로 저렴한 숙소, 굉장히 좋은 퀄리티지만 엄청 비싼 호텔,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일단은 여행 가서 이제 집이 아닌 곳에서 자야 될 때는 뭐 좋은 곳으로 돈을 안 아끼고 가긴 하는데 진짜 이 비싼 가격이 응. 얼마 약간 진짜 싼 데는 한 2만 원 있고 진짜 저렴한 데 2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 엄청 비싼 데는 1박에 한 3, 40이에요. 어떻게 아 하시나요? 당연히 그 3, 40 아니 진짜? 3, 40이면은 너무 비싼데? 그치만 퀄리티가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수영장도 있을 수도 있고 사우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숙소에 오래 안 그치. 있잖아. 그런데도요? 그래도 이제 딱 집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딱 이 호화로움을 이제 예쁜 풍경 보면서 해야지 막 이상한 무슨 단칸방 호스방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하는 것보다 근데 햄스터시잖아요. 희나 씨는 어떤데요? 근데 저도 사실은 2번이긴 합니다. 저는 숙소가 솔직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쵸. 가격이 한 1박에 500 정도였으면은 당연히 2만 원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 다 받지 않습니까? 30, 40? 그쵸. 뭐 그리고 둘이서 가면은 또 나눠서 내기도 하니까. 그쵸. 저도 그런데 좋은 숙소를 선택하긴 할 건데 뭔가 절약 정신이 강한 양이어서 저는 1번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니었네요. 아예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혹시 숙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있나요? 일단 여기랑 가까운지. 아 맞지. 여기 진짜 중요하죠. 역세권 저희 중요하죠. 개고생했죠, 저희. 아 맞죠. 저희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랑 조금. 아니에요. 여기랑 가까웠어요. 저는 항상 가까운데 합니다. 아 근데 멀었어요. 아 근데 이제 눈도 저희가 주로 가고 싶은 역이 조금 멀었죠. 아 그쵸. 아무튼 일단 그 관광지랑 가까운 데로 잡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오케이. 일어나서 바로 가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 혹은 이제 바다 쪽으로 가면 바다가 근처에 있는지. 약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상황입니다. 숙소에서 꿀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희나가 깜빡 늦잠을 자는 바람에 로켓단과의 거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행 테마를 하나 정해서 그것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테마는 바로 맛집 투어 vs 볼거리 투어인데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밸런스 질문입니다. 만약 시로님은 이 테마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아 요거는 근데 일단 보자면 맛집은 그렇게 배가 차는 그게 있잖아요. 그쵸, 한계가 있죠. 아 근데 또 맛집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맞죠. 먹으러 가는 그래서 사람도 저는- 많아서. 근데 그래서 저는 볼거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추억을 쌓을 게 더 중요하다고 추억과 사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뭔가 막 선택하는 뭔가 볼거리?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건 또 있나요? 일단은 그냥 이제 글쎄요 그냥 지역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유명하다는 곳을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볼거리, 저는 먹으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저는 볼거리를 보러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해당 그치. 장소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볼거리입니다. 아, 이거는 그래서- 오케이. 볼거리 많은 데는 뭐 맛집도 있습니다. 맞긴 해. 그쵸, 오케이.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테마는 정해졌겠다. 시로는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희나가 침대 위에서 빈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시로야, 오늘은 그냥 계획 빡빡하게 잡지 말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자.
이때 시로는 잠깐 고민합니다. 분명 여행 계획을 짠다면 즉흥적인 선택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느라 비교적 여유가 좀 없을 테고, 그런데 계획을 짜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닌다면 심적으로는 편안하긴 하겠지만 자칫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 선택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쵸? 여기서 5번째 질문, 계획대로 여행하기 vs 즉흥적으로 여행하기, 어떤 거죠? 아니 잠깐만요. 지문이 잘못됐는데 왜죠? 계획을 짜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여유롭게 돌아다닌다면 심적으로 편안이요? 너무 제이신데? 너 뼛속까지 제이신데? 아니 즉흥적으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다음은 뭐하지? 다음은 어디 가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갈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찾아봐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미리 계획하고 나오면 밥 먹고 이제 우린 저희가까지 가면 돼.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약간 이제 이건 그거죠. 즉흥적으로 여행 가기는 그렇게 막 이제 어디 가지 하고 찾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에 찾아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기 예쁜데 저기 가볼까? 아니 그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이거 아닌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그래서 아까 놀라셨군요. 불편하지. 아까 그래서 막 놀라셨군요. 예. 아니 극제이시긴 해, 시로님이. 희나 씨는 어떤데요? 저는 무조건 계획. 희나 씨도 계획. 저는 근데 약간 제가 피긴 한데요. 여행 한정 J라서 저는 약간 이제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면 그냥 사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가능.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해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무조건 철저하게 계획 짜고 몇 시에 움직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도까지 있을지 이런 거 짜고 가야 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여행하기 있긴 합니다. 사실 시로님도 일본인 걸 알았어요. 계획대로 여행인 걸. 맞아. 근데 반응이 우리 같이 궁금했어. 다니니까. 반응이 매우 궁금했어요. 진짜 이거 즉흥적으로 가는데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좀 겪어보고 싶네요. 근데 혹시 이번에 1월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즉흥적이었잖아요, 저희. 그때는 정말 네, 정말 즉흥적이었지. 정말 즉흥적이고 정말 즉흥적이어서 혹시 그때도 마음이 막 좀 뭔가 계획이 없어 약간 이러셨나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게, 왜냐면은 이제 애초에 갈 때부터 이제 갈 때부터 물어봤어요. 저희 근데 계획이 몇 일차 있나요?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그냥 숙소,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 그냥 뭐 숙소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하길래 난 절대 숙소 주변을 열심히 탐방했죠. 저는 솔직히 하루는 괜찮았는데 그 후부터 약간 다른 데도 가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냐면은 3, 4, 5 다 이렇게 한 군데만 가다 보니까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약국 갔을 때 재밌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실컷 즐겼으니 이제 이 정든 여행지를 떠날 때가 됐는데요. 마침 또 해둥이와 마로가 합심해서 희나와 시로를 위한 전용기를 공항에 준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많다. 아직 이륙까지는 약 6시간 정도 남은 상황.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안 둘러본 곳은 딱 2군데. 바로 쇼핑거리들이 많은 번화가와 엄청 예쁜 포토 풍경 스팟. 만약 둘 중 하나만 들릴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 예상 못하겠어요, 시로님. 쇼핑거리 많은 번화가 vs 예쁜 풍경 포토 스팟. 근데 저희가 네. 1월에 여행 갔었을 때 쇼핑거리 정말 많이 갔잖아요. 맨날 갔죠. 네. 저는 포토 스팟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의외인데? 아니 아무리 이거 사도
예. 그 풍경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그러는 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아 저는 근데 시로님이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또 구경하고 이런 거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쇼핑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틀렸네. 아마 최근에 네. 5일 동안 쇼핑 거리를 돌아다녀서 그런 거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그쵸 맞는 것 같아. 사진도 많이 그때, 찍으시는 편이고. 네, 그때 좀 많이 사고 많이 돌아다녔죠. 맞죠. 1월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저도 사실 뭐 둘 다 상관없는데 저도 그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냥 예쁜 풍경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사진 잘 찍고. 맞네요. 정말 이 쇼핑은 그냥 딱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딱 예. 한 번이면 돼. 아니면 두 번. 진짜 한두 번이면 족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못할 것 같아. 맞지. 자 이렇게 그러면 희시공 희나와 시로의 공황도둑을 다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시로님?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장소 이름이 희시공이라 특이해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상상하면서 일상 토크도 할 수 있었고 추억 토크도 할 수 있어서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 사심 코너였거든요. 이제 시로님에 대한 이제 또 여행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여행 자주 가니까 같이 가려고. 예 그럼요. 또 가려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파악을 했거든요.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가볼 시간이 됐는데요. 또 있나요? 그럼요. 준비되셨나요? 일단 끝난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있네요. 힘드신가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어. 근데 이제 게스트분하고 특별히 또 시로님하고 여행을 하는 날이니까 조금 네. 평소보다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얼른 가시죠. 대신 저희가 토크를 조금 오래 했으니까 그럼 잠시 쉬어가는 겸 같이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다음 여행지로 가보기로 합시다. 금방 요 앞이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봅시다. 이따 봐. 슉.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방금 들으신 곡은 네네코 마시로님이 약 2주 전에 커버한 와누카의 슈가로스라는 곡인데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예전부터 나왔을 때쯤부터 정말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이거를 네. 커버하셨길래 이번에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들으셨다면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농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아무튼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저희의 마지막 세 번째 여행지는 이전 여행지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바로 무아시 근본 히나입니다. 무엇이 근본이나. 그쵸. 근데 이거 여기 희다님이 일할 때 왔던 곳 아닌가요? 오 맞아요. 사실 여기 이전에 왔던 곳이긴 한데요. 이제 그때 오셨던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기도 했고 또 시로님이랑 한 번 더 오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와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온 지도 시간이 꽤 지났긴 했기 때문에 분명 이곳이 어떤 곳인지 까먹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위해 이곳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얼핏 알긴 한데 조금 음. 잊어버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명 부탁드려요. 좋아요. 자, 무엇이 근본 희나는 그동안 도무지 의견 합의이 되지 않던 근본 관련 주제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토의를 해서 과반수 투표로 저희만의 근본을 정해보는 그런 장소인데요. 근본. 첫 번째 메인 근본이 정해지면
이와 관련된 하위 조건들을 추가로 설정해 가면서 이 메인 근본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화 메인 근본 주제가 치킨 vs 피자였거든요? 치킨. 맞아요. 근데 치킨이 되긴 했어요. 이 치킨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 치킨이라는 메인 근본에 하위 조건들을 추가해서 후라이드 치킨 vs 양념치킨, 약간 요런 식으로 하위 근본 주제 양념치킨? 아쉽게도 후라이드가 됐습니다. 미친. 아이 같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토의를 거치고 이 대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인 거죠. 이 정도면 다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1화 때 했던 예시를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3번의 하위 조건을 추가한 뒤에는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의견을 받아서 즉석으로 마지막 근본 주제를 정하고 이를 통해 최종 근본 결과를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근본. 그렇게 나온 최종 근본 결과는 앞으로 히드라에서 절대 진리의 근본으로 이 자리를 잡는 거죠. 네, 설명만 들었는데 벌써 재밌을 것 같군요. 혹시 저도 파스텔들하고 같이 채팅 치면서 토론해도 되나요? 아이, 그건 안 됩니다. 시로님은 게스트인데 저랑 얘기해야죠. 근데 알겠습니다. 대신 시로님도 이제 시청자분들 의견 중에 인상 깊은 채팅이 있으면 언제든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설명도 다 했으니 한번 근본 질문들 찾아보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메인 근본 주제는 무엇이냐? 이 주제야말로 정말 무엇이 근본이나에 딱 맞는 황금 밸런스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난제이자 영국 BBC 방송국, 오스트리아 과학자 등 세계적인 연구 주제이자 특히 오늘 게스트 시로님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 있는 주제. 그 주제는 바로 짠! 개 vs 고양이입니다. 와우. 자, 굉장히 정말 어려운 네. 주제죠. 개브이스 고양이? 이거 진짜 어렵죠. 오늘 안에 결정 나긴 하는 거죠? 노력을 해봐야죠. 어쨌든 결론은 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희대의 난제를 한번 토의해보도록 합시다. 개와 고양이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해서 왜 그것이 근본인지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희나와 시로가 얘기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한번 토의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 자, 왜 개가 좋고 왜 고양이가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개는 일단 주인한테 충성함. 나 강령욱이. 갓등이 vs 존냥이라는데요. 야! 아이, 그거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채팅창에 강령욱님 있는데 강령욱인데 고양이가 좋대요. 고양이의 그루밍이 좋다. 고양이, 강아지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근데 고양이로서 또 이제 어필 한마디 해주시죠, 시로님이.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그럼 강아지도 귀여운데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고양이다 보니까 그쵸? 질렸습니다. 고양이한테 질렀다고요? 저는 공주를 보고 나서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공주한테? 예. 근데 공주가 시로를 좋아하긴 했어. 예쁜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진짜? 예쁜 사람도 좋아해가지고 시로 좋아하던데요? 다시 보고 싶네요, 공주. 보러 오세요. 아니, 공주가 약간 그 뭐지? 귀엽고 약간 예쁘장한 여자애들 좋아해. 그런 게 여잔데. 없어요. 이거 근데 성별이 여자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예요. 제가 친구들 데려올 때마다 그 약간 예쁘고 귀엽고 약간 그런 친구들한테 겁나 좋아했어요. 근데 또 마음은 다 안 주더라고요. 그냥 예, 이제 완전 폭삭 안기진 않고 그냥 옆에 와서 살짝 앉아 있는 정도. 공주. 그게 약간 공주가 강아지인데 고양이 같아, 성격이. 그래서 좀 맞아, 어려워요. 이 개 vs 고양이. 성격은 고양이인데 외형은 개입니다. 그래서 수아 씨는 개인가요? 근데 이거 저도 너무 어려워요. 강아지는 되게 귀엽고 뭔가 애교 많은 느낌인데 고양이는 또 네. 가끔 애교 한 번씩 주는 애교, 그리고 뭔가 이 츤데레 같은 느낌의 약간
이게 정말 감질만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감질만 합니다. 저는 이제 막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쓰다듬으려고 하면 허리를 이렇게 손가락대로 쑥 하고 늘려가지고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 스튜디오 고양이 그냥 그 스튜디오 고양이 얘기 아니에요? 예, 스튜디오 고양이요. 그 동족이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쯤 했으면 한번 투표를 진행해 보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지금부터 좋아요. 1분간 투표를 열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근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본. 자 그럼 시작! 자 여기 이렇게 시작해놓고 결과는 이따가 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니다. 자 열심히 투표 중입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 시로씨도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비등합니다. 이거 채팅창에서 이가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이가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고양이입니다. 1번이 음. 강아지고 2번이 고양이거든요. 1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등비등한데 일단 시로님은 그러면은 게이신 거죠? 저는 강아지. 강아지. 아 저는 진짜 못 그러겠다. 저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공주 버려? 아니 근데 이게 강아지가 좋긴 한데 고양이도 좋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 고양이인데요? 스튜디오 고양이를 생각해. 고양이 귀여워요. 이 저한테 마음 줬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 다시 가면 까먹어. 무슨 소리예요? 그저께도 날 반갑게 맞았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1분이 지났는데요. 예. 마감하시죠. 너무 똑같아서. 잠깐만 오케이 3, 2, 1 하고. 카운트 나갈게요. 3, 2, 1 땡!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자 제가 봐봐요.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파스텔이 고른 근본은 하나 둘 셋 짜잔! 자 아니 겁나 진짜 비등비등했어요. 반반. 진짜 반반이었어요. 아까 계속 똑같다가 조금 막판에 조금 올라가거든요. 개가 됐는데 나 솔직히 고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시로가 여기 있는데 강아지를 뽑을 줄 몰랐는데. 근데 강아지가 충성심이 좋아. 근데 본인도 강아지를 뽑으셔서 맞아요. 저도 강아지 있습니다. 개를 뽑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개가 됐네요. 아니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고양이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또 이제 하위 주제를 정해야겠죠? 네. 제가 하위 주제를 여기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자 다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공개할게요. 강아지면 새끼 강아지 vs 성체 강아지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강아지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약간 취향차 아닐까요? 새끼 강아지가 이게 아장아장하니 포송포송하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형견 vs 대형견.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아니 의견을 먼저 들어봅시다. 이거는 시로님은 어떠세요 일단? 일단은 근데 너무 고르기 어려운 게 네 말티즈 같은 애들은 또 소형견이란 말이죠. 그죠 소형견이죠. 근데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또 대형견이고. 그쵸 맞죠. 대형견에는 이제 허스키, 뭐 골든 리트리버, 뭐 약간 뭐 그런 애들 그런 있죠. 애들. 그쵸. 근데 근데- 소형견에는 푸들 막 이런 네. 이런 친구들이나 막 근데 포메라니안. 대형견은 이거 진짜 다 좋은데 제가 또 말티즈를 너무 좋아해서 아 말티즈를 좋아하시는구나. 소형견 고르겠습니다. 소형견 시로님 소형견. 채팅창은 일단 한번 보면은 근본은 대형견이다. 귀여운 거는 소형견이다. 지금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한번 그럼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견이 1번이고 대형견이 2번입니다. 자 투표 시작. 아니 대형견은
그 침을 그렇게 흘려요. 그게 귀엽잖아요. 팔뚝만하게 싸고. 귀엽잖아. 근데 대형견은 진짜 안았을 때 그 진짜 그 뭐랄까 그게 좋아요 진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형견은 좀 더 이제 말티즈 흰 색깔 말티즈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서 이렇게 품에 딱 이렇게 파고드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엽어요. 아 귀엽긴 한데 저는 약간 대형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약간 이제 안았을 때 굉장히 포근하고 꽉 차는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소형견은 안으면 가끔 이제 소형견 안으면 굉장히 부서질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마동석 약간 이제 약간 병아리 만지는 마동석 마냥 약간 아니야. 대형견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서 하면 되죠. 아 뚱강아지로 똥강아지 키우고서 이제 앉는 거지. 아 뚱강아지로 키우고 앉는다 나쁘지 않을지도. 사실 중형견들도 중소형견도 사실 중형견만 돼도 어느 정도 그 약간 인형 같은 그게 있긴 해. 사람들은 뭔가 아직 근데 생각보다 투표가 굉장히 한쪽으로 반반인가요? 아니 반반까지도 아니고 살짝 치우쳐 있어요. 오? 대형견으로 치우쳐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투표를 한번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투표 종료했고요. 자 과연 여러분들이 고른 근본은 하나 둘 셋 짠! 자 대형견이 이겼어요. 굉장히 의외죠? 대형견이 이겼어요. 아 말티즈의 귀여움을 모르시는 다들. 말티즈가 근데 약간 성격이 좀 난리법석하지 않나? 어이 말티즈의 성격이 그렇게 비춰진 이유는 예.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제 뭐 말티즈 갖고 막 이제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아. 예민해진 거 아닌가. 그 지랄견은 이제 그 치와와. 아. 이 치와와가 이제 막 치와와는 눈부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래. 눈이 약간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맞죠. 미치광이 눈을 가지고 있는 치와와. 맞지. 아 근데 대형견이 조금 약간 아마 또 이렇게 안았을 때나 뭔가 이렇게 뭔가 잡을 때 좀 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약간 좀 대형견을 보기도 고르신 것 힘들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근본 주제도 결정이 됐네요. 자 네. 이제 세 번째 하위 주제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하위 주제는 바로 애교 많은 대형견 vs 츤데레 대형견입니다. 약간 고양이, 그러니까 약간 공주 같은 거죠. 약간 오. 츤데레 같은 약간 그런 거죠. 자, 애교 많은 대형견이 1번이고요. 츤데레 같은 대형견이 2번입니다. 이거는 근데 살짝 갈리긴 할 것 같은데 아직 투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애교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대형견인데 이제 막. 그래? 왜냐면 츤데레 대형견이면 너무 커서 이제 막 안아보고 싶은데 안았다가 이제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느낌의 츤데레가 아니고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말한 츤데레는 이런 거죠. 약간 딱 왔는데 집에 왔는데 반겨주긴 해. 근데 이제 네. 막 한 30초 동안 이렇게 막 어구 하고 써도 근데 이제 약간 비즈니스처럼 30초가 지나면 딱 뒤돌아가. 그다음에- 정없잖아. 그다음에 불러 누구 일로 와 이래. 근데 안 와. 근데 가끔은 와줘. 근데 이 약간 감질만 나는 우리 공주가 지금 딱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뭐든지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 이제 그냥 한없이 그냥 왕왕왕 되는 이제 그 활발한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활발한 이제 친구들을 너 좋아한다. 안 와? 오지마? 안 불러?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애교 많은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럼 파스타일들의 의견은 한번 어떨지. 자, 애교 많은 대형견, 츤데레 대형견 투표 시작합니다. 이건 무조건 애교가 있어야지. 사람이 애교가 있어야 없는 아니 얼굴을 츤데레도 치면 된다. 나쁘지 않아. 츤데레도 나쁘지 않아. 너 만약에 언니한테 맨날 쪼르르 가서 막 왕왕 이렇게 하는데 이제 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아니 근데 감질만 나고 오히려 뭔가 빨리 이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인간 입장이고 걔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넌 나보다 서열 아래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서워하는 거죠. 정말 사람에게 경계를 풀지 못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너무한데? 그래 봐봐요 아니 아직 시간이 안 됐긴 한데 이 결론이 그걸 나. 하나만하지 이거 하나만하야.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 너무 이 공주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데요? 우리 얘는 츤데레 대형견이란 말이에요. 하나만하지 하나만하. 자 일단 투표 마감하고요. 자 과연 파스텔의 선택은 두구두구 짜자짜잔. 와 그쵸 애교가 많아야지 강아지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애교 많은 건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질 정도야? 아니 봐봐요 막 집에 와서 힘든 하루를 다 끝내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아이 반겨주긴 하지. 이거 안 되지. 근데 시로님 생각해보세요. 대형견이 애교 많으면 이제 자기가 악인 줄 알고 시로님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막 시로님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시로님 너무 좋아요. 겁나 무거울 텐데? 30kg 40kg인데? 그치만 또 이제 원래 깔리는 거 이렇게 깔리는 느낌 그런 거 이렇게 예? 받으면서 약간 혈액 순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잠깐 나 뭔가 이상한데? 자 일단 오케이. 자 이렇게 저희만의 근본이 완성이 어머니가 왜 이러죠? 어머니가 왜 이래요? 어허. 자 이렇게 저희만의 근본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사실 이대로 끝내도 좋지만 코너 시작할 네. 때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만 더 조건을 네. 달아볼까 해요. 혹시 좋은 약간 의견 있으시면 예 주십시오. 개 주십시오. 같은 고양이 vs 고양이 같은 개? 이거 무슨 뭐 이게 말이야? 뭐야? 개 같은 고양이 고양이. 장모종 vs 단모종. 저도 좋다. 장모 좋다. 장모 가볼까요 그러면? 시로님은 어떠세요? 근데 장모가 그 장모종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않나? 장모종인 게 허스키, 샤무헤드, 막 약간 요런 친구들 보더콜리 이런 애들이 단모인 털 애들이. 빠지는 그런 느낌? 네 그쵸. 단모종은 약간 이제 진돗개도 단모종인가? 단모종은 그리고 그게 있어. 무슨 와일러? 로트와일러? 셰퍼드. 로트와일러, 셰퍼드 약간 이런 되게 맹견 친구들 있거든요. 까만색 맹견. 그러면은 걔는 뭔가요? 그 비엔나 소시지 같은 애, 예? 비엔나 소시지 같은데? 다리 짧은 애. 닥스훈트. 닥스훈트는 단모 아니야? 단모군요. 그럼 단모로 가겠습니다. 그 닥스훈트 대형견이 아닌데요? 대형견 중에 대형견 중에서 예, 하위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투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 1번, 2번 단모입니다. 시작. 대형견이라는 전제 하에입니다. 애교 많은 장모견, 대형견. 애교 많은 단모 대형견. 아니 근데 네. 털이 좀 복실복실해야 이렇게 막 만질 때 좋지 않나? 그건 맞긴 해. 로트와일러 제가 만져봤는데 되게 약간 뭔가 윤기 난다 해야 되나 털에서? 윤기 나. 아니에요? 약간 짧아가지고 그런지 되게 까끌까끌까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윤기 나고 탄력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쪽이 되게 치우쳐 있는데요? 근데 장모종은 털이 빠지더라도 돌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리고 단모종도 빠지는데 빠지면 걔는 이제 옷에 박혀요. 그것도 확실히 있긴 하다. 근데 장모는 옷에 묻고 단모는 옷에 그쵸. 박히고. 근데 장모종은 너무 힘들긴 해요. 약간 청소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씻기는데도 되게 힘들고 털뭉치가 막 그냥 맞지. 때로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투표 종료하고 과연 어떤 걸 고르셨는지 볼게요. 자 과연 파스텔이 장모일 것 골라준 같아. 그럴까요 과연? 결과는 짜잔!
장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장모견이 진짜 힘들긴 한데 복슬복슬해서 진짜 좋긴 해. 맞아. 약간 이렇게 뭔가 만졌을 때 뭔가 복실복실 포근포근 따뜻하고 이런 게 진짜 있긴 해. 이불같이. 귀엽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근본 결과들이 모두 정해졌는데 최종 근본 결과는 이제 강아지, 애교 많은 대형견, 장모, 강아지 이네요. 무슨 종이야? 네. 약간 되게 장모인 애교 많은 대형견 이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네. 고양이가 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근데 뭐 반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예상과는 달랐던. 자, 이제 슬슬 무엇이 근본 희나를 떠날 시간이 됐네요. 어떠셨나요, 시로님? 아 정말 재밌었고요. 일단 굉장히 그 퍼스트 분들과 시로의 생각이 조금 많이 일치한 게 있어서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아무리 네, 저번 네. 1화 때 반응이 좋았어도 2화까지 연속으로 진행해도 될까 싶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시로님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괜한 걱정이었나 싶어요. 이왕이면 매번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반응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당분간 꾸준히 와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네요. 네, 적극 추천하고요. 네. 근데 저기 힐 언니 예. 저기 열차 화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볼게요. 저기요. 저기요. 오. 종착역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제 여행 끝나는 건가요? 맞아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더 오랫동안 재밌게 놀았으니까 마지막도 재밌게 끝내봐야겠죠? 그러니 모두 아쉬운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엔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모두 엔딩에서 봐요. 채널 고정. 고정. 하나, 둘, 셋. 희나의 드림 라디오. 짠! 마지막 목적지인 엔딩에 도착했습니다. 시로님, 예. 이번 어떠셨나요? 여행 재밌었나요? 일단은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또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던 느낌이 들고요. 그쵸? 그렇기 다행이다.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해요. 조금만 더 여행하면 아쉬운 게 풀릴 것 같은데 저희 한두 군데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여기가 종착역이라 갈 곳이 더 없더라고요. 대신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오면 되니까 그때를 기약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파스텔도 오늘 라디오 재밌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떤가요? 좋아요. 재밌어서요. 근데 박수 쳐주네.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이번 히다의 드림 라디오가 3회차이긴 하지만 게스트와 네.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쵸. 제가 첫 게스트인가요? 그럼요. 항상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주변에 응원과는 별개로 또 항상 혼자 두려운 마음은 들기 마련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스스로 착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히 이유는 없는데 나 왠지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 약간 이런 마인드죠. 이렇듯 나름 좋은 의미의 착각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나 높아 보였던 도전의 벽이 사실 생각보다는 되게 낮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나 재능 있어. 그냥 keep going 이런 느낌. 그쵸. 그런 근자감이죠, 근자감. 이런 네. 근자감을 갖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많은 일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도전의 벽이 낮아졌을 뿐이고 여전히 벽에 흔적을 남기면서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만 말이죠.
그렇겠죠 뭐. 네, 그리고 제 생각으론 비록 벽을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 벽에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딱히 이렇다 할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 흔적을 보고 감명받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막연한 미래라도 그 미래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성실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합시다. 다들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희나의 드림 라디오 3화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 희나와 시로의 오리지널곡 Dear My Fairy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꿈에서 깨보도록 해요. 시로님도 깰 준비되셨죠? 고양이 자는데요? 깨기 싫으시대요. 그럼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주세요. 자, 그럼 다들 안녕! 다음에 봅시다. 안녕! 바이바이. 희나의 드림 라디오